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가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죠. 하지만 우리 몸 전체 중에서도 특히 빨리 그리고 민감하게 늙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집으로 치면 기초이자 주춧돌과 같습니다. 온몸을 지탱하고 우리를 원하는 곳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소중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약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리가 노화되면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휠체어나 침대에 의존한 채 남은 삶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런 미래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히 두 다리로 걷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시장도 보고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 때문에 다리의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힘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리가 빠르게 노화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 특징과 그것을 막기 위한 대처법,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다리의 노화는 근육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고 단순히 걷는 동작만 해도 약 200개의 근육이 동시에 사용됩니다. 즉, 걷는다는 단순한 행동 하나에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1이 동원되는 셈이죠. 따라서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물의 성분을 제외하면 근육의 약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조금씩 줄어들고 나도 모르게 점점 걷기 힘든 몸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고 영양 균형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겉보기에는 3끼를 잘 챙겨 먹어도 실제로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12.5%, 여성의 19.6%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즉,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근육량은 20대의 정점을 찍고 이후 서서히 줄어들며 50세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움직임이 힘들어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식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면 단백질 섭취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은 더 빨리 사라져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50kg인 사람은 하루에 6팽 75g, 60kg인 사람은 72에서 90g이 필요합니다. 식품으로 따지면 달걀 하나에 약 6g, 우유 한 컵에 7g, 나토 한 팩에 7g, 닭다리살 100g에 16g, 돼지 안심 100g에 19g, 연어구이 100g에 약 2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하나, 나토 한 팩, 우유 한 컵을 먹고 점심에 돼지고기 100g, 저녁에 연어구이 100g을 먹는다면 약 6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체중 50kg인 분에게는 충분히 좋은 수치입니다. 혹시 음식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단백질 보충 파우더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마실 때마다 20g 정도의 단백질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에너지, 즉 칼로리 부족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뿐 아니라 충분한 칼로리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전체 칼로리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결국 자기 근육을 태워 써버립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도 근육이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에 2000칼로리가 필요한 사람이 1500칼로리만 섭취한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특히 새끼를 챙겨 먹더라도 한 끼 양이 너무 적거나
주로 열량이 낮은 채소 위주로만 먹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 양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5세에서 74세 남성은 약 2,400칼로리, 75세 이상 남성은 2,100칼로리, 75세 이상 여성은 약 1,65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숫자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밥 한 공기는 250칼로리, 식빵 한 장은 150칼로리, 돼지고기 카레 한 접시는 무려 700칼로리가 넘습니다. 만약 내가 식사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토를 한 팩 더 추가하거나 된장국에 얇은 돼지고기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우유를 한 잔 더 마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음식보다 음료는 훨씬 섭취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칼로리와 단백질을 함께 채워 넣어야만 근육이 지켜지고 다리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과체중, 즉 비만입니다. 먹는 양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과식으로 인한 비만 역시 다리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비만과 다리 노화의 연결고리는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히 걸을 때에도 무릎은 자기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이 힘이 무려 요가센 5배까지 치솟습니다. 즉 몸무게가 단 3kg 늘어났을 뿐인데 걸을 때는 9kg, 계단을 오를 때는 21kg의 무게가 무릎에 더해지는 셈입니다. 이 엄청난 압력이 계속 쌓이면 무릎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한다, 근육이 줄어든다, 걷기 힘들어진다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겉보기에는 살이 찐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근감소성 비만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속으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차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화는 더 빨라집니다. 따라서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과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만약 단백질이 벽돌이고 칼로리가 시멘트라면 운동은 그것들을 단단한 벽으로 쌓아 올리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아무리 단백질과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의 대표 주자는 단연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엉덩이, 복부, 허리 등 큰 근육들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운동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튼튼한 의자 등받이에 두 손을 잡고 마치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가능하다면 허벅지가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 보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잠시 쉰 뒤 다시 2세트를 더해 하루 총 30회 정도를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양손을 머리 뒤에 두고 해보면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이처럼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자극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리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비타민 D 부족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위해서는 근육뿐 아니라 튼튼한 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의 핵심 열쇠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게 되며 결국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심한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뼈 골절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6.5배나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뿐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뼈가 부러져 병원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근육이 순식간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단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무려 7년이나 늙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식품으로는 달걀, 생선, 버섯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 한 토막에는 25.66g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인 8.5mg을 훌쩍 넘는 양입니다. 게다가 매일 15분 정도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즉, 식사와 햇볕을 잘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퇴직이나 가족 친구의 부재로 인해 생활 반경이 줄어들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결국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그룹과 운동은 하지만 거의 혼자 지내는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사회적 교류가 많은 그룹이 장기 요양이 필요할 확률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몸을 움직일 이유와 활력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면 외출을 하고, 외출을 하면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이게 되며 이는 결국 다리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리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다리 근육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링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원을 만든 뒤 그 원으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고 틈이 생긴다면 근육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손가락 끝이 딱 맞게 닿는다면 이미 조금은 위험 신호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겹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근육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병뚜껑을 열기 힘들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건너기 어렵다거나 하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근육 약화가 꽤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다리 노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6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칼로리 균형 맞추기, 비만 피하기, 꾸준히 운동하기, 비타민 D 챙기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모두 한 번에 실천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지켜나가면 훗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한 두 다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은 평소에 다리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